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먼저 제 유튜브 촬영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항공샷이라고 하죠. 그걸 촬영을 할 때는 예전에는 거치대를 사용했었는데 촬영할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고 다시 치워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했고, 이렇게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이런 모니터 조명바에다가 이거를 하나 부착을 했어요. 이거는 맥세이프 길이 조절 휴대폰 거치대, 이걸 하나 부착을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거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갖고 이렇게 각도를 조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직부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할 때 예전에는 그냥 촬영했는데 요즘에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안 하게 되니까 보려고 머리를 잡고 들이밀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이 나오거나 화면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있어갖고 요 모니터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맥북하고 연결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그렇게 사용했고 예전에는 그냥 썼었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공유 누른 다음에 이 맥북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연결되죠.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촬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비디오를 켜게 되면은 풀 HD까지는 촬영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풀 HD는 이렇게 쓰인데 문제 없는데, 세팅을 4K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움직임이 끊겼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끊기지 않아요. 지금 아이폰 14 프로는 iOS를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16.6.1 버전입니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지 이제 16.7.1 아니면은 iOS 17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먼저 16 버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iOS 17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16 버전에서 화면 공유 눌러갖고 화면 미러링 선택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 미러링이 된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를 켜갖고 이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를 풀 HD 화면에서는 끊기지 않았는데 4K 화면에서는 끊겼었는데요. 비디오를 촬영을 누르고, 자, 4K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어느 순간 끊겨갖고 더 이상 촬영이 안 됩니다. 이게 iOS 버전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iOS 17.0.3 버전이고요. 4K 30프레임입니다. 동영상을 탁 누르면은 혹시 계속 안 끊기는지 볼게요. 아, 끊기네요. 오, 이게 아이폰 15 프로하고 아이폰 14 프로가 iOS 버전을 높인다고 해서 동일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조건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4K에서 이렇게 14 프로는 끊기게 됩니다. 15 프로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에어플레이로 화면 공유를 하고요. 됐죠? 카메라 켜갖고 여기서 비디오 촬영을 4K 아까 같이 동일하게 30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끊긴지 보세요. iOS 차이가 아니면은 아이폰 14 프로하고 아이폰 15 프로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일단은 아이폰 15 프로는 이렇게 4K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끊김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면 회전 같은 경우는 이걸 회전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저 모니터는 화면 회전이 안 되는 건데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이용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아이폰 15 프로로 설명을 드릴게요. 용량이 저게 256기가로 샀는데 고용량을 찍다 보면은 좀 부족한 경우, 그럴 때 맥북에서 촬영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블로 맥북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맥북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퀵타임 플레이어로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동영상 녹화를 딱 누르면은 아이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단점이 풀 HD 해상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케이블 연결 안 하고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설정에 간 다음에 일반으로 가요. 그리고 에어플레이로 가요. 그럼 연속성 카메라가 지금 켜져 있잖아요.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켜져 있으면은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퀵타임 플레이어를 딱 킨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동영상 녹화를 했을 때, 네, 지금 제가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화를 할 때 높음이 있고 최대인데 최대를 했을 때가 이제 고해상도로 촬영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녹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녹화가 촬영이 되는 거죠. 촬영이 된 다음에
녹화를 딱 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녹화된 거는 이렇게 내보내기 할 때 4K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풀 HD까지만 1080p까지만 내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퀵타임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웹캠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맥북의 저장 공간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료 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NDI HX 카메라를 스토어에서 찾아갖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 카메라인데요. 이게 유료예요.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먼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맥북에 미리 OBS라는 앱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딱 실행해주면은 OBS 화면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설치했던 NDI HX 카메라를 딱 실행해주면은 4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USB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용량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아이폰 15 프로부터는 이러한 앱을 사용하지 않고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근데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아이폰 15 프로의 핵심 기능이죠. 아이폰 프로레스 비디오 녹화하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것을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로 가주세요. 여기 카메라에서 포맷 보이죠? 일로 이동한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폰도 쓰고 또 윈도우 PC도 써야 되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으로 체크를 했는데, 프로레스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효율성을 체크를 한 다음에 프로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선택을 해줍니다. 쭉 내려보면은 애플 프로레스 있죠? 이것도 체크를 딱 해줍니다. 기본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비디오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레스 있죠? 활성화 시킨 다음에 SD카드를 연결을 해주고 촬영을 딱 눌러주면은 USB-C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꺼볼게요. 얘를 빼주면은 USB-C라는 게 없어지죠. 근데 얘를 딱 꼽아주면은 USB-C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으로 USB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레스하고 일반 촬영하고는 애플에서 말하기는 한 30배 정도 용량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분으로 찍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분 1초로 찍혔더라고요, 둘 다. 그래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4K 60프레임이고 하나는 프로레스, 하나는 HEVC 기본으로 찍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HEVC부터 보여드리면은, 용량이 HEVC는 366MB라고 적혀 있죠. 근데 프로레스로 찍으면은 정보 가져오기 보면은 13GB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분 1초 찍었는데 13GB가 용량을 차지했으니까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해상도는 지금 동일하게 찍혀 있는데 용량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프로레스로 촬영하기는 좀 쉽지 않고, 이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질 포맷의 비디오 녹화 방식에서만 저장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대신 USB-C 타입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꼭 프로레스 촬영 말고도 이렇게 USB로 연결해갖고 외장 디스크에 바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체를 선택해갖고 외장 디스크에 옮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공유 눌러주면은 파일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둘러보기를 눌러주세요. 외장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바로 순식간에 파일이 이동이 됩니다. 확실히 무선보다는 유선이 빠르게 전송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USB-C 타입으로 넘어가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 방식을 보여드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에어드롭을 이용했고 맥북에다가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에어드롭 같은 경우는 외장 디스크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맥북의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야 됩니다. 맥북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한 번에 전송하지 못하고 여러 번 끊어놓고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은 외장 디스크에다가 다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맥북의 내장 디스크 용량을 비워주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휴지통에 버려줘야 되고요. 휴지통을 비워주는 작업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아이폰 15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은 USB-C 타입이 된다는 거죠. 저같이 아이폰 15 프로를 촬영 용도로 쓰는 분들은 분명 15 프로로 구입을 하면은 충분히 구매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